진정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HR 8081 법안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원 법안 8081입니다. 8081. 자, 이제 번역하자면 그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고 극도로 불명예스러운 전직 보호 대상자에게 무한한 보안과 정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전직 보호 대상자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더 이상 비밀 경호 보호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 원래 다 시크릿 서비스 보호받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를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고 하죠. 이제 여러 법조인이 트럼프가 이렇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되면은 원래 얼마 전에 이제 비밀 경호원들이 이렇게 교도소도 한번 순방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도소들이 비밀 경호원들이 트럼프가 만약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그 교도소에 미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순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은 그럼 비밀 경호원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100% 암살 당한다고 봐요. 트럼프 정도 지명도 높은 인물이라면 교도소에서 독방 쓰지 않는 한. 그 독방을 안 쓰더라도 암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밀 경호원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 법안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발의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비밀 경호원 보호받지 못하게. 이 법안 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니 톰슨, 조이스 베이티, 트로이 카터, 이벳 클라크, 스티브 코hen, 자스민 크로켓, 바버라 리, 버니 왓슨 콜먼, 프레드리카 윌슨 이렇게 9명이 공동 발의했어요. 말이 됩니까? 진짜 트럼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저는 11월 전에 암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저는 계속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딥스테이트 진영이 지금 워낙에 못 잡아서 안달 아닙니까? 트럼프를. 지금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는 제가 볼 때는 목표는 그겁니다. 무조건 막아라. 뭐 당선이 안 되면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막아라. 지금 이런 쪽으로 내러티브가 이제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선되더라도 그 특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고 할 겁니다. 잭 스미스 지금 특검 케이스가 가고 있고 지금 여러 개 케이스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 첫날 모조리 다 그 셀프 사면 해야 돼요. 당선되고 그 백악관 입성하는 첫날. 그러니까 2025년 1월 20일에 셀프 사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그거 갖고 딴지를 걸 게 확실시 되고 확실시가 아니라 확실하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저는 암살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도는 이건 안 된다. 이 사람은 너무나 딥스테이트 진영하고 반대되는 어젠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딥스테이트 진영이. 딥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당선되지 않고 배후에서 정부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제임스 코미, 제임스 클래퍼, 존 베너 이런 사람들을 저는 딥스테이트 진영이라고 봅니다. 존 퍼데스타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미국 보면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들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FBI, CIA 쪽에 있는 그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뭐 선출된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정보국 쪽. 근데 뭐 마크 밀리 뭐 이런 사람들도 저는 딥스테이트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정말 다음에 인사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돼요. 좀 제대로 좀 잘 임명을 했으면 합니다. 트럼프 보면은 이제 완전 실패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인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팜페오도 부정적이라고 보고 팜페오는 줄리안 어산지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싹 다 물갈이를 해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비벡 라마스와미 뭐 이런 사람들도 채워야 됩니다. 비벡 라마스와미, 뭐 벤 칼슨 최근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충성파들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보십시오. 오바마하고 바이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쪽은. 친 바이든, 친 오바마 언론이라는 표현도 안 하잖아요. 메인스트림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고 언론, 학계, 뭐 연예계 다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어차피 공화당이
이렇게 안티 트럼프 진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무시하고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어젠다가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내각에 뭐 털시 게벌드 이런 사람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뭐 JD 벤츠, 테드 크루즈, 랜 펄, 짐 조던, 맷 게이츠, 마저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도 물론 뭐 극우란 소리는 듣긴 하지만 저는 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예. 아예 이렇게 된 바야 2판 4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저리 테일러 그린, 그다음에 로렌 보벌 이런 사람들도 저는 적극 기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아무리 욕해도 임명해야 돼요. 최소한 그들은 이렇게 배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전에 2016년 대선 사이클 그리고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이렇게 그 선거 운동 하다가 이렇게 공격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 장면도 그렇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도 한번 이렇게 유세하다가 누가 공격하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비밀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저지를 했죠. 공격자 대상으로. 그리고 또 안티 트럼프 언론이죠. 데일리 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이제 convicted felon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이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있어요.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게 무슨 비하냐,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610억 불 지원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참 사과할 사람이 없어서 젤렌스키한테 사과하고 앉아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코미디언이고 보수 농객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사실상 본인은 보수 농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더 이상 진보 쪽, 좌파 쪽은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 브랜드가 트럼프한테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트럼프한테 투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200%, 500%, 1000%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4명의 인질을 이렇게 구출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미국 인텔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다행이네요.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전쟁의 끝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는 10월 7일 날 공격한 건데 이거는 자국의 9.11 테러나 마찬가지고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입장을 재차 확인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전 세계에. 예. 왜냐하면 미국이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바이든이 코스프레 하고 있죠. 안티 이스라엘 코스프레. 자, 11월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하지만 그건 코스프레에 불과하고 바이든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고 뭐 이스라엘 모사드가 여기저기 미국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다 뭐 그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음모론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가 에이펙이에요. 이스라엘 지원 단체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다수 정치인이 그 돈을 받는다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있어서 정치인 활동을 하려면 또 후원금을 모금해야지 선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단체가 가장 큰 영향력, 입김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그 로비 파워가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판도. 제가 또 뉴 리퍼블릭 웹사이트인데 felon Trum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제가 볼 때도 이제 6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첫 번째 CNN 토론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 felon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는 이거에 CNN이 워낙에 정신 나간 그런 방송국이라서 진행자들도 former president 그러다가 felon 이런 표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꼭 비단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정책을 이렇게 펼치고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딥스테이트 진영이 이렇게까지 발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트럼프가 이제 부통령 후보를 정말 잘 지명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이제 벤 칼슨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 탑3를 보면은 벤 칼슨은 없더라고요.
이제 악시오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부통령 후보 이렇게 출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유력했던 후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노엄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아지를 죽였잖아요, 총으로. 그걸로 이제 끝났다고 보고 사실상 정치 인생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자기 같으면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겼을 거라고. 보수 농객하면. 근데 이제 크리스티 노엄은 자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그게 잘한 결정입니까? 제가 볼 땐 굳이 그걸 책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팩트라고 하더라도. 왜 자기가 강아지 죽였다는 걸, 그걸 총으로 죽였다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책에 쓰고 그럽니까? 예. 아무리 뭐 잔인한 개였다고 하더라도, 좀 난폭한 개였다고 할지라도, 미국인들이 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영원한 벗이 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제가 볼 때는 일부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더 좋아요, 개를. 예. 특히 요새 결혼하지 않는 시대에 들어서 젊은이들, MZ 세대들은 어쩌면 강아지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보다. 자, 이제 부통령 후보 보면 팀 스캇 이렇게 있고, JD 밴스,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 탐 카튼, 이게 이제 연방 상원의원 4명이 유력 후보로 지금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주지사 중에는 덕 버검이 이렇게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이 곳곳에서 갈 때마다 덕 버검을 이렇게 칭찬한다고 그래요. 좀 스타일이 약간 마이크 펜스랑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덕 버검이 이제 노스다코타 주지사인데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업가 출신이라는 게 트럼프하고 이렇게 좀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덕 버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아예 초반에 공화당 대선 경선 초반부터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자꾸 메인스트림 진영에서는 흑인 뭐 여자 골라야 돼 하는데 그냥 엿먹어라 하고 덕벌검 고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이겼잖아요. 백인 남자 대통령 부통령 카드. 굳이 인종 그렇게 따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능력 위주가 돼야죠. 부통령을 임명할 때. 자, 리스 스테파닉이 요새 이제 뜨고 있고, 만약에 여자를 고른다면 이 사람이 괜찮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분도 원래 처음에는 안티 트럼프였다가 이제 트럼프 쪽으로 됐고, 뭐 제이디 밴스도 안티 트럼프였다가 트럼프 아주 친한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됐죠. 마르코 루비오도 뭐 기득권하고 좀 하이브리드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더 기득권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올바른 말은 많이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기득권 진영 표가 필요하니까 타협 차원에서 마르코 루비오한테 부통령 후보직을 줄 수도 있고요. 바이런 다노드스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좀 너무 젊고 어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벤 칼슨이 있는데 전 벤 칼슨하고 이 중에 고르자 하면은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저는 이제 그 바이런 다노드, 벤 칼슨, 덕 버검 요 정도. 예. 마르코 루비오는 너무 기득권이지만 뭐 라틴계 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가 더. 제이디 밴스도 괜찮긴 하지만은 뭐 오하이오주는 이제 더 이상 경합주가 아니잖아요. 팀 스캇은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예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스타성이 없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좀. 벤 칼슨하고 바이런 다노드 이 두 명이 제일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들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지, 아니면 이들 말고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트럼프는 이제 전당대회 때 공화당 미러키에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 때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암살 법안 그리고 부통령 후보.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댓글 제가 싹 다 읽어요. 예, 다 읽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벨을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놔야 돼요. 구독할 때도 그냥 구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모든 에피소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